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나온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술 전업 작가의 월 150만원씩 지원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예비 전속 작가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선발된 작가 80여 명에게는 10개월간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간 예산은 10억 원이 책정됐다. 사진은 예술경영센터에서 지원하는 작가 미술 장터 중 하나인 유년 아트페어 전경이다. 자,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일부 선발된 미술 전업작가에겐 매달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00만원은 국고에서 나머지 50만원은 소속 화랑, 비영리 전시공간에서 부담해 전업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화랑과 비영리 공간에 작가 발굴 기회를 제공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저는 이 부분부터도 참 답답한데 계속 읽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함께 진행하며 연간 예산 10억 원이 책정됐다. 작가 기준 80여 명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사업 프로세스는 작가 공모와 화랑 및 비영리 전시공간 공모 등 두 단계로 나뉜다. 작가 공모는 예술경영이 운영하는 미술 공유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 화랑, 비영리 공간과 전속 계약을 원하는 작가가 작가풀에 등록하면 화랑이나 비영리 기관이 작가를 선택하고 다시 작가가 이들 중 원하는 화랑과 전속 계약을 맺는 것으로 작가와 화랑이 매칭된다. 이렇게 작가와 화랑이 짝을 이루면 전속 작가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준비가 끝난다. 와. 계속 읽어볼게요. 이 나라 도움으로 이걸 받게 되고 3월부터 10개월간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죠. 지원 사업 대상은 만 39세 이하 그리고 전속교역 경험이 없는 국적 작가고 국공립미술관 전시나 레지던시 경력이 있는 작가라면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화랑이나 비영리 공간은 2017년 이전에 성립됐고 연매출이 100억 원 미만 전시공간이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기획전을 매년 2회 이상 개최한 단체에 한한다. 작가 남튼 10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고 화랑은 전속 작가의 홍보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자, 그리고 10개월간 지원이 끝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우수 작가로 선정되면 2차 연도 지원이 계속된다. 또한 미술은행 작품으로 추천되거나 전시 등 추가 지원도 이어진다. 자, 댓글 한번 봐볼까요? 이런 류의 기사들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댓글 자체가 많지 않긴 한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어이가 없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쓰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왜 미술만 지원해주냐, 이런 것도 있고요. 암튼, 이게 실제로 어떻든 간에 이러한 거는 일반인들에게 안 좋은 일단은 인식을 심어줘요. 예전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금도 그렇지만, 미술만 하면은 나라에서 월급 주던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럼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으면은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만약에 만나면은 이런 기사를 접하면은 야 너도 해봐 나라에서 그림 그리면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월급 준다던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자 80명이면은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작가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닌데 80명이면 되게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인식 자체는 예술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미술만 하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전형적인 티내기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10억 원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국가 예산 중에 10억 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술인복지재단 그
예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산이 어디서 다른 데서 추가된 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던 예산, 미술 예산들이 빠져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일단은 이 80명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도대체 이 80명을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할 건가요? 어떻게 선발을 할까요? 자,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렇지만 유망한 그러한 작가들을 선발을 해서 그 작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유망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20, 30대 작가들은 언제까지 작업을 계속 지속을 할지 화랑도 그렇고 뭐 컬렉터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되게 유망해 보였었는데 작업을 그만두거나 저 사람은 되게 별로였었는데 나중에 잘 되거나 이런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 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정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왜 뽑혔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일 것 같은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 실력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어차피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로 잡을 것이며 아니면 뭐 갤러리랑 친한 사람? 그럼 갤러리에서는 또 이런 걸로 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한테 잘 보이거나 아니면은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고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타이틀이 되기도 하겠죠. 여기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되게 유망한 사람들인가 보다 해서 여기 선정이 된 사람과 선정이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또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 이 80명의 작가를 나라에서 밀어주겠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지 못한 작가들은 시작전부터 엄청난 차이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또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작가, 되지 않은 작가. 자, 그리고 이 전속 작가제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이 전속 작가제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화랑마다 전속 작가를 막 두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속 작가라는 게 연예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의 뭐 가능성을 어떻게든 보든지 아니면은 바로 돈이 되든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술에서 예전에 호황기였을 때는 전속 작가제가 있어서 그 하나의 화랑에서 이 사람들을 거래를 해도 꽤나 매출이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전속 작가를 대형 갤러리들도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니지먼트 사업처럼 전속 작가가 있으면은 연예인들처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건데 물론 전업 작가가 맞는 그러니까 전속 작가가 맞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사가 있으면은 여러 방송에다가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랑의 전속 작가가 되면은 이 화랑이 여러 갤러리에다가 전시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마다 다르지만 거의 개인전 같은 경우는 이 갤러리에 묶여 있거나 다른 데서 작품이 판매가 되더라도 이 갤러리에다가 뭐 떼줘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그게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냥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뭔가가 될 수가 있는데 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 매니지먼트의 전속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에도 그런 매니지먼트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갤러리랑 계약을 하면은 다른 여러 갤러리에 전시를 못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사는 여기서 방송을 잡아주건 영화를 잡아주건 뭘 해줘가지고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미술에서 전속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활동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드는 게 뭐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갤러리에서 이 작가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해서 전속 작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제가 잡혀있는 전시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제가 좀 특이한 작가인가요? 제가 좀 특이하게 활동하는 작가도 아닌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10억 원이라는 돈,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미술 시장이 활성화를 돼서,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이게 돼야지, 뭔가 작가들한테 우리가 다른 데서 있는 세금 조금 어떻게든 떼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기 식으로 해가면 하면은 이게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술 시장 자체의 파일을 넓히고 우리나라 미술이 다른 나라에도, 그러니까 케이팝처럼 좀 뭐 많이 뭐 판매도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로를 개척해주고 시장을 좀 키워줘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미술품 소비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품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데다 돈을 쓴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조금 위험하다 싶으니까 나라에서 세금 인하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죠.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고 싶으면은 대출 금리를 낮춰줘요.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집을 많이 사죠. 미술을 접근하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운다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적선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키워줘야지 거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우리가 백날 유니세프 통해서 기부하고 사람들한테 먹을 거 제공하고 한다고 아프리카가 지금 뭐 경제가 나아졌나요? 가가지고 거의 경제를 살려줘야죠. 근본적인 경제를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뭐 이렇게 구호물품을 전달을 하고, 뭐 어떤 예전에 신부님인가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 돈에 미쳤다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러면 성직자들은 가가지고 구호물품 전달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 사업을 차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작가들한테 진짜 세금에서 어떻게 떼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이렇게 팔고,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림을 무조건 팔고 사고만 해야 되는 작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술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나오는 거는 잘 사고 파는 작가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갤러리에서 전속 계약을 하고 100만 원에다가 갤러리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속 작가를 둬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갤러리가 도대체 있나요?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인데 1년에 600만 원 지원해주는 갤러리가 없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 당연히 갤러리도 투자인데, 그러면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작가들을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 먼 미래를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갤러리에 이득이 되는 그런 판매가 되는 작가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작품들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우선인 것이지, 이 8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럼 이거 뭐 해가 지나갈수록 이게 금액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더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은 이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가 더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금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를 선정을 했던 것일 것이며, 그리고
이게 도대체 정당한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저 80명 안에 들지 못한 작가들의 박탈감, 그리고 저기 80명이 뽑혔었던 작가인데 나중에 작가를 그만두고 작업 열심히 안 하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이 80명의 작가들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띄워줄 건가요?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80명은 나라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띄워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또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데 그 공정한 시장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몇 명한테 돈을 쥐어준다고, 물론 이게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취지도 저도 알겠고 왜 이런 거를 하게 됐는지도 알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효과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 충분하다 그래서 작가가 작업을 열심히 한다? 뭐 주변에 되게 부자이신 분들인데, 뭐 부자인데 작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작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데 작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작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 작가는 좋은 전시를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좋은 컬렉터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어쩔 때는 이쪽 정부로 바뀌고 이쪽 정부로 바뀌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작가들을 그러면은 선별을 할 건가요? 나라에서 미는 사상이 요즘에 이거면은 이러한 쪽 작업하는 작가들을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작가들이 막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술 관계자들이 이번엔 정부에서 어떤 작가들을 지원을 하지? 어떤 미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야 되고, 저는 이 자유미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정말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나라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던지, 어떠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생기고 그 제도를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세금이 이번에 좀 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술품 쪽으로 활용을 해볼까? 아,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평소에 미술품을 좀 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세금도 좀 감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해 미술품 구입 규모에 비해서 그 세금이나 할부 뭐 이런 이자 같은 거 감면해 주는 게 지금 여기 예술인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돈으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대부분의 작가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와, 작가들 되기만 하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그냥 다 지원해 주네 하는 오해만 불러일으키게 하고, 실제적으로 미술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미술 사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제도들, 그 자기들 치적을 알리기 위한, 우리는 미술의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자기 경력에 한 줄 가는 이러한 행정들은 참 저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높이 살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또 오늘은 나라에서 발표한 이게 뭐죠?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이에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오거나 얘기가 나오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